커피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음료인데요.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는 우리는 맵거나 짠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커피를 자주 찾게 되죠. 또한 식후에 졸음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먹기도 하죠. 하지만 커피와 이것들을 같이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커피와의 궁합이 최악인 4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커피와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은 술입니다. 술 마시면 뇌의 활동이 느려지고 졸음이 오거나 손상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경계심을 높이고 일시적으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극제인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를 많이 찾습니다. 술을 깨기 위해 캔커피나 아이스크림을 찾는 분들도 많으시죠. 커피를 마시면 술이 깨는 것 같다고 하시지만 이것은 알코올과 카페인으로 인해 뇌가 잠깐 속이는 가짜입니다. 술이 조금 취했을 때는 기분도 좋고 들뜨는데 뇌 활성화가 멈추게 되면 갑자기 뇌의 처리 과정을 느리게 하는 또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서 졸리거나 정신이 흐릿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카페인이 술과 섞이게 되면 카페인이 뇌가 뜨거워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소를 차단하기 때문에 진정 효과가 갑자기 낮아지게 됩니다. 과도한 자극과 과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알코올과 카페인은 뇌에 반대의 영향을 미칩니다. 알코올은 중추신경계를 우울하게 하는 반면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합니다. 이들을 함께 섭취하면 카페인의 자극적인 효과로 인해 알코올의 우울증이 가려져 실제보다 더 정신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판단력 저하로 인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등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박수와 혈압을 증가시킵니다. 알코올과 카페인은 모두 심혈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알코올은 일반적으로 심박수를 감소시키고 카페인은 증가시킵니다. 두 물질을 결합하면 심박수와 혈압이 변동하여 심혈관 시스템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술과 커피를 함께 마시면 뇌의 과도한 자극과 과열, 탈수, 심박수와 혈압의 변동, 수면 패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인지 기능, 의사결정 및 전반적인 안녕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커피를 먹었을 때 잠시 잠이 깼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혼자 걸어서 귀가한다든지 자신감이 생길 수 있겠지만 우리 혈액 속의 알코올 양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커피와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은 고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깃집에 가면 입구 쪽에 커피 머신이나 믹스커피가 구비되어 있죠. 여러분이 고기를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 커피에 있는 카페인은 고기로부터 철분의 흡수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고기나 생선에 들어있는 철분은 약 15% 정도나 흡수가 되는데 만약 고기를 먹고 커피를 마시게 되면 철분 흡수율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철분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분 흡수 방해의 주요 원인인 카페인은 소화관의 철분자와 결합하여 몸이 흡수하기 어려운 불용성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혈류로 흡수될 수 있는 철분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커피는 산성을 띠며 이를 섭취하면 위 환경의 산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육류와 같은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커피를 섭취할 때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위를 비우는 속도가 느려지면 철분이 위 속의 억제 물질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철분의 흡수가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 흡수 경쟁 커피에 존재하는 폴리페놀과 같은 다른 화합물들은 위장관에서의 흡수를 위해 철과 이 경쟁은 식단에서 철의 생체 이용률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육류와 커피를 함께 섭취한다고 해서 철분 흡수를 완전히 억제할 수는 없지만 커피에 카페인이 들어있으면 육류, 특히 철분 흡수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철분이 많이 함유된 식사 중에는 커피와 별도로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거나 커피 섭취를 적당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기를 먹고 나서 커피나 녹차 대신에 식혜나 수정과를 마시는 게 더 좋습니다. 세 번째로 커피와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은 영양제입니다. 식사를 하고 영양제를 챙겨 드시면서 커피와 함께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영양제와 커피를 같이 마시면 종합 비타민 중에 비타민 K, 비타민
비타민 등의 주요 영양분을 모두 허비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영양제를 복용하는 동안 커피를 마시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인해 보충제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위산 증가. 커피는 본질적으로 산성이며 위에서 위산 생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위산은 보충제에 있는 특정 비타민과 미네랄, 특히 산성 환경에 민감한 비타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영양소의 흡수를 감소시켜 그 효과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커피는 위장관 흡수를 위해 보충제의 영양소와 경쟁할 수 있는 폴리페놀과 같은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커피는 함께 섭취하면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여 신체에 대한 생체 이용률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총에 미치는 영향. 커피 섭취는 소화기에 서식하는 유익한 박테리아인 장내 미생물총의 구성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총 균형의 붕괴는 영양소 대사와 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영양 보충제와 함께 가끔 커피를 섭취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큰 부작용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필수 영양소의 최적 흡수를 보장하기 위해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하거나 커피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흡수를 강화하고 다른 음료와의 잠재적인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과 함께 보충제를 섭취하거나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커피는 식사 직후보다는 1시간이나 2시간 뒤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커피와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은 초콜릿입니다. 초콜릿과 커피 모두 특히 민감한 사람들에게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초조함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제인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과도한 카페인 섭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것은 이러한 효과를 악화시키고 심혈관 문제 또는 수면 장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커피와 초콜릿을 함께 마시면 이뇨 효과가 악화되어 적절한 수분 섭취가 유지되지 않으면 잠재적으로 더 큰 체액 손실과 탈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탈수는 인지 기능 손상, 에너지 수준 감소, 신장, 결석 위험 증가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초콜릿 음료는 설탕으로 달콤해지고 우유 또는 크림으로부터 추가적인 칼로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달콤하거나 유제품과 함께 제공될 수 있는 커피와 결합될 때 생성된 음료는 설탕과 칼로리가 높을 수 있습니다. 초콜릿과 커피 모두 소화관을 자극할 수 있으며 특히 위가 민감하거나 소화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위 역류, 소화불량 또는 위장 불편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하거나 기존의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인은 많은 양을 섭취할 때 철과 같은 특정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콜릿과 커피에 있는 폴리페놀은 간에 의해 대사되는 약물과 상호작용하여 잠재적으로 효능이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 초콜릿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함량은 콜라보다 높습니다. 또한 초콜릿의 제품이나 초콜릿을 베이스로 한 디저트는 카페인 함량도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초콜릿이 카페인 식품이라는 것을 잊고 먹게 됩니다. 오늘 커피를 안 마셨는데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뭘 먹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초콜릿을 드시지 않았나요? 만약 커피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싶다면 카페인이 없는 초콜릿 디저트를 먹어보세요.